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옛날 이야기 말고요. 바로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전국 중앙 공산당 중앙당 대회를 통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런 얘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 싶은 좀 충격이 있는데 의외로 뭐 그렇게 시끄럽게 안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라도 좀 시끄럽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당대표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이런저런 뭐 중국 몽이 어쨌다는 둥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어쨌다는 둥 다 됐고요. 다 좋은 얘기고 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하나만 하는 소리들이고 정말 제일 그 어이가 없었던 것은 대만에 대해서 최대한 평화적인 통일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그 다음 문장이 이게 진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가 싶은데 절대 무력에 의한 통일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 뭐 무력을 우리 절대 저기 평화 통일한다는 원칙 아니다. 무력 통일하겠다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푸틴이랑 뭐가 다르냐 싶은데요. 이거 시진핑이나 푸틴은 직접 실행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쁜 놈이지만서도 말로라도 이렇게 조지는 걸 보고 있으면 시진핑도 푸틴이랑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어제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표현을 바꾸어서 시진핑 처음 등장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게 반대하는 세계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이 지 입으로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진핑이 그것도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를 통해서 공식 연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랑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궁금한 거는 시진핑 얘가 진짜로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인가 까지만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로 무력 침공이 된다고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할 얘기는 많지만 또 뭐 거의 아마겟돈 둠스데이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생각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 사고 방식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소위 말하는 그 한족의 문화죠.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는 뭐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다고 하지만서도 진짜로 소수 민족이 되어버렸고 지금 현재 중국은 한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소수민족들 중에서 뭐 격렬한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이 이제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같은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을 한족들이 뭐 제대로 뭐 영토 내에 지배를 하고 있죠. 강권 통치, 철권 통치, 일당 독재 체제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국 역사에서는 그 한족 통일 정권이 의외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뭐 중국 땅에서는 한족들이 계속 살아왔죠. 그러니까 뭐 한족의 나라, 한족의 땅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배층이 외국 이민족이었던 적은 뭐 역사를 둘러봐도 꽤 많습니다. 뭐 옛날에 뭐 하상주 이때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으니까 됐고 옛날 고대 국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춘추전국 시대 이때는 뭐 한족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그랬었죠. 진한 제국까지도 한족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절까지만 해도 저의 화북 지방은 맨날 뭐 저기 북방 민족들한테 털리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했었고 그 이후에 위진남북조를 끝낸 수나라 당나라의 지배층은 그 선비족의 나라입니다.
그 선비족의 왕족들이었어요.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둘 다 소위 말하는 그 선비족의 그 용병 집단 비슷합니다. 그 무천진 군벌이라 그러는데 이 무천진 군벌들이 그 안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여기에서 이제 밀어붙여 가지고 통일왕조를 만든 거죠. 수당이 그랬고 그다음 송나라는 한족 왕조지만서도 그 다음부터는 뭐 원나라 당연히 몽골족이고요. 명나라 한족 왕조지만 그다음 청나라 여진족의 나라였었죠. 그리고 송나라 때에서도 뭐 금나라가 거의 뭐 다 털어먹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는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여진족 반, 송나라 이제 한족 반 이렇게 이제 중국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한족들이 대부다수이긴 하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역사가 한족의 통일왕조로 이어져 온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중화라고 부르고 우리 무협지에서도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뭐 중원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중원 세계가 있죠. 이 중원 세계는 그야말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안쪽 핵심 제일 안쪽의 원에는 당연히 황제, 천자가 존재하고요. 그 천자를 뭐 내외 대신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그 내외 대신들은 다시 만 백성들이죠. 중원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황제의 영역이 미치는 데까지가 이제 중원이고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왕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왕조 바깥에 있는 데는 뭐냐? 그러니까 오랑캐의 땅이라는 거죠. 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동서남북 그래서 동이서융, 남만북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도 뭐 한반도도 동이의 하나로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기 동이 쪽이 한반도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랑캐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그 중국인들의 특이한 사상, 그러니까 자기는 중원에 살고 있는 문명인들이고 이 문명의 바깥으로 넘어가면 다 오랑캐들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왔던 거죠. 거기다가 그럼 오랑캐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랑캐들을 뭐 힘이 있으면 점령 지배하고 힘이 없으면 뭐 힘이 없다 그러면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주고 말이 좀 통하면 뭐 굳이 그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까지는 안 간다 그러면 신하의 국가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중국 황제가 있고 그 외에 오랑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랑캐는 아예 뭐 상대도 안 하거나 뭐 그냥 진짜 그 가축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신하로 대우해 준다. 이렇게 이런 사고 방식을 뭐 몇천 년 동안 가져왔죠.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은 아니 이거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1세기고요. 지금 2022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고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러면 뭐 중국 짱, 뭐 중국 최고, 뭐 중국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별로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그 중화 사상, 중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화적 DNA로 남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런 그 저기 지금 현재에서도 그런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중국의 중화 사상, 조공 책봉 관계라고 이런 관계들이 현대 중국에 와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삼동심원 체계.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의 사고 방식이라 그러면 천자라고 하는 제1동심원이 있고 그 동심원을 둘러싸고 있는 게 중국 만민 뭐 중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두 번째 동심원이 있고 세 번째 동심원은 소위 말하는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조공 책봉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군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제후국가는 아니지 그 뭐라 그래야 조공국들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대 중국의 동심원 체계입니다. 뭐 옛날 우리나라도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어 왔었고 이렇게 했었었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대 중국의 3동심원 체계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첫 번째 동심원은
물론 이제 그 중국 제외하고 중국 영토는 당연히 있고 이 동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바깥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동투르키스탄, 티베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콩, 마카오는 이미 이제 중국 땅에 확실히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만과 홍콩, 마카오, 티베트도 지금 현재 중국이 확실히 지배를 하고 있죠. 대만과 동투르키스탄은 아직까지 제대로 확실히 이제 점령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삼동심원의 첫 번째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완전 통합하겠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의 테두리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동투르키스탄, 티베트가 다 포함되는 하나의 중국입니다. 이까지는 중국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두 번째 동심원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우리가 직접 하나의 중국으로 하진 않지만서도 확실한 종속 관계를 맺을 거야. 그게 어디냐?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입니다. 셋 다 정말 답 안 나오는 나라죠. 특히나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는 중국이 확실한 배후로 있다라는 걸 뭐 중국 스스로 별로 부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미얀마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종속 국가로 미얀마에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선다고 그러면 정신 똑바로 박힌 정권이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뭐 경제적으로 예속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군부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러면 자신의 모자란 정치적 정당성을 중국과의 종속관계로 인해서 확인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려고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가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얀마의 고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파키스탄 말도 못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동심은 북한, 파키스탄, 미얀마에 대해서는 종속관계, 소위 말하는 옛날로 따지면 조공책봉관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대1로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맞대고 있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인접 국가와 같이 연결되는 국가 1대1로를 중심으로 그걸 쭉 타고 가면서 약 60여 개국의 주변국들과 나름대로 거대한 중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나름대로의 스케일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현대의 동심원 체계입니다. 이건 뭐 옛날 그 중화 사상 또는 뭐 중화 사상에 깃댄 조공 책봉 체계를 현대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이거를 옛날에 이런 조공 책봉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21세기적 관점에 의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적인 근거들,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이고 2022년도의 관점으로 2022년도에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무력 통일을 불사하겠다. 무력 통일을 절대 배제하지 않겠다.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즉 대만과 전쟁하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직접 지입으로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니 이거 뭐 하나의 중국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은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대만이 하나의 중국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하고 싶다. 그래 알겠어. 중국이 너가 하고 싶다는 거. 대만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럼 할 수도 있죠. 대만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대만 사람 하기 싫다는데. 근데 그걸 억지로 하겠다라고 군사력을 투사하겠다. 이런 걸 보고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보다 더 명백한 제국주의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주의? 이보시오. 사회주의는 반제국주의의 토양 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뭔데? 반제국주의 혁명이에요. 중국 혁명, 중국 공산당 혁명은 안 그런가? 중국 공산당도 반제국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스스로가 제국이 되어 제국주의를 실천하겠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 선언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실제로 침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뭐 이거 뭐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미친놈들 하는 얘기는 그 뭐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미친놈처럼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보긴 봐야 되겠죠. 저는 진짜로 무력 침공할 것 같다라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뭐 때가 언제일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사람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한국도 당연히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중국이 지금 현재 대만에 대해서 소위 뭐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 대만을 그동안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구는 걸 넘어서서 이제 와서는 침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꾸준히 가져왔던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중원 사상, 중화 사상의 고루한 잔재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저거 입으로는 그게 뭐 중화 사상이라 그러지만서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빼박켄트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제국주의라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다 라고 하는 입장도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 대만 침공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정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전 예전부터 엄청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나라는 뭐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요건 지금 스터디 중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진핑의 대만 침공 발언이 나온 것은 제20차 전국 당 대표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이 당 대표는 뭐고 뭐 또 뭐지? 당회의 공산당 당대회라고 그러죠. 당대회라고 그러는데 당대회는 뭐고 전인대는 뭐고 양회는 뭐며 정협은 뭐냐 뭐 이런 각종 기구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이 주석이요 뭐 석이요 뭐야 뭐 총리야 뭐야 총리는 또 따로 있죠. 이런 거는 원잡하고 총리고 뭐 주룽지가 총리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총리는 뭐고 주석은 뭐고 서기는 뭐고 뭐야 이게 이런 것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런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권력 구조 자체도 지금 현재 중국의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 행태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권력 구조, 정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만 침공 발언이 나오게 된 어떤 문화적인 배경,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제 짧게 끊어서 가죠. 요 부분하고 곧 이어서 이런 중국의 중원 사상이 나왔을 때 제대로 이제 발현되었을 때와 그리고 이게 나름 뭐 중국 역사 기니까 끝까지 갈 수는 없었었죠. 그게 변형되고 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국 역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로 또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